이 광화문 광장 이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 운동가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 감동이랄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감동을 주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애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어제 제가 술 마시면서 세 분의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한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공화당, 이 광화문 광장 이거를 끝까지 사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낙동강 전선입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 조국은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1950년 6.25 낙동강 전선 그쪽으로 가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1차적인 책임은 포츠담 회담을 전후로 한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 전후로 해서 미국의 중량 대령급들이 지도를 이제 코리아 한반도면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분단시키고, 그래서 스탈린한테 그것을 그 제안을 수용을 받고 해가지고 그것이 3월선의 1차적인 분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분단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날에 분단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25 전쟁,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막은 사람이 어디입니까?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죠. 네. 그거 한 번도 사과하고 싶으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해마다 수십 번 사과를 해가지고 일본이 사실상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유교 참전해가지고 영구 분단을 획책한 장본인인데,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게 보상금 받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야단치는 영화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어제쯤 보니까 일본 문제를 하다 보니까 토착외국, 이걸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토착외국에다가 무슨 이수지장 정신, 반일,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한 30년 속았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주사파 정권에게 더 이상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목은 6.25 전쟁 이후 중공군 참전과 휴전협상에 비하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공군 참전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다가 메가더에 500원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1951년 4월달에 메가더 원수 오성장군이 소위 그걸 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리는 것은 미국의 전통에 의해서 인간 지도자가 군부보다 우위라는 국민 우위 전통에, 인간 이 군부 우위의 전통을 한 것은 미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메가더를 두루마니 해고하는 시점과 방법에 있어서, 절차상에 있어서, 매너에 의해서 굉장히 미국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태국 국민 알죠? 미국의 태극기 국민들, 보수 우위 국민들에게 결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오송 장군을 저렇게 과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불어나면서 두루마는 다시는 대통령으로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때 이 중공군을 갖다가 미국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해서 더 밀어붙이라는 요구가 굉장히 거세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총사령관을 모가지를 잡으니까 자유순영 대한민국 국민들이 격노하게 반발했던 것이고, 지금도 인천에는 메가더의 동상은 있지만 누구의 동상이 없다?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이 지금까지 없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공군 참전의 대명분이라는 것은 국가 이기라든가 한반도에 친중 정권을 써야 된다, 이런 것인데, 순망치안이라고 그러죠. 입술이 없으면은, 입술이 없으면 잇몸 심이다, 그런 것이고,
이 중공군 참전의 6.25는 어떻다는 전쟁이라 했습니까? 항미 원조 전쟁이라 그랬죠. 미국에 저항하고 북조선에 원조하는 전쟁이라, 보가위국이라 그래요. 보가위국.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호위한다,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6.25 전쟁 직전에 49년 10월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9년 10월달에 이 중국 대륙이 벌겋게 물들 바람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45년부터 49년 사이에 중국 대륙에 대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장개석 정부는 좌우익 합작을 해서 사이좋게 살아서 그런 공산정권과 대항하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조지 마샬 미 국무장관이 직접 중국 대륙을 가서 국공합작, 공산당과 이 장개석 국민당 협상을 좌우합작 정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개석 정부에게 어떻게 협박을 하게 됩니까? 무기 안 주는 거 알죠? 무기 군사적 원조를 협박을 하면서 어택동 공산당과 사이좋게 지내라. 왜냐? 당신들 말 안 들으면은 이 의회의 원조는 끝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공산당이 어떤 선전설략을 뭐라를 했느냐? 장개석 정부는 미국 달러를 많이 쳐먹어서 부정부패한 정권이다. 진정한 정권은 우리 공산당 정권이다. 우리는 클린 정권이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중국인들은 그 말을 듣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핵가다? 넘어간 거예요. 미군 달러의 부패한 정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개석 정부가 이 모택동 정권을 시간을 걸리고 놔두니까 점점 민간인들을 선동하면서 북중국 만주 쪽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선동되면서 공산당에 입당하는 숫자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선택과 장개석이가 욱 하는 바람에 49년 소위 북벌전쟁을 개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북벌전쟁의 전제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주를 공산당으로부터 제어해서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강렬하겠다는 결의를 보인다면 우리의 우방 미국은 원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국부군 장개석의 패망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국을 믿어야 합니까? 그런 지금 화두를 제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습을 당해서 만주에서 역습을 당합니다. 낮에는 북부군 지역 관리가 되고 밤에는 공산당 치하가 되면서 만주가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북부군의 거대한 대군이 보급이 끊어지면서 역공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100만 대군이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승기 장군이 중국을 쳐들어가라고 이 재무 장군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 가지 못한 것이 보급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건 차치하고라도 49년 10월 달에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모택동 주석이 당 심사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대위대한 중국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소수민족들이 공을 세웠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주에 있었던 바로 조선민족이다. 그들의 투쟁으로 인해서 만주의 장개석 군대는 대만에 쫓겨갔는데 그들의 붉은 피로 인해서 우리 중국 인민민주공화국의 그 가게 하나의 붉은 피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는 소수민족 특히 조선민족을 평등하게 대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국공내란에서 병력이 부족하고 군사력이 약하니까 두 가지 아이디어를 마련했습니다. 한 가지는 소수민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서 권력을 잡으면 소수민족과
한족은 평등하게 하겠다. 그것이 사실이야. 그래서 만주에 있던 우리 조선 선배들은, 선조들은 거의 90%가 장개석에 포함한 게 아니라 공산당에 포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주에 살던 우리의 조선인들은 최전선에서 만주에서 장개석 군대를 무찌르는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넘버 2. 장개석은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산당 정권이 등장한다면 앞으로는 남녀 차별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죠. 그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은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족쇄 뭐 신발 같은 거 있죠. 그 뭡니까? 나무 신발 같은 거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있죠? 결혼하기 전에. 나무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여성들이 대거 중국 공산당에 합류를 하니까 거기서 만든 군대가 뭡니까? 홍군 여군 알죠? 홍여군. 여성 여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라는 장개석 군대의 수백만의 대군이 모택동에 이러한 작전, 꾀에 말려들어서 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결국은 교만, 지도자의 교만이 엄청난 패망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장개석 군대가 대만으로 쫓겨가는데 60만 명이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그리고 우선 모택동 군대는 대남 정복을 최우선을 하게 됩니다. 팽덕회라든가 다른 모택동의 부하들이 6.25 참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 오죽할까? 우리는 대만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지 압록강을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국가 목적을 방향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외교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택동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수십만 명이 지금 감옥소에 있는데 장개석 국부군이죠. 그 장개석 국부군은 수십만 명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초안지 보면은 막판 전투에서 항우가 여러분 그 병력을 포로로 잡은 군대가 몇 만이라였습니까? 30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진나라 군대를. 그런데 감옥에 타두면 밥그릇이 없죠. 신랑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30만 명의 진나라 군대를 몰살시키었습니다. 밥값이 비싸다고. 지금 여러분 여기 4,500원짜리 그것도 밥값이 문제 아닙니까? 그걸 이제 팔아 하는 건데, 이 진나라 군을 30명을 매장을 시켜버리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지만은 한국이 사람 너무하다 하면서 민심이 돌아버리시죠. 민심이. 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백만대군을 자라는 항우 역발사는 기계가 군심과 민심이 돌아버리니까 이것은 결국은 현덕, 유방을 이길 수가 없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십만 명이 감옥석에 바글바글한데 식량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 먹기 바쁜데. 그래서 모택동은 사회 정학 차원에서 병력과 제대로 무기를 주지 않고 어떻게 압록강을 건너서 미군 유일군과의 초동 전투에서 소위 말해서 인해전술 말하자면 총알밥이라는 거 알죠? 인민전술에 총알밥으로 죽였는데 인민군이 죽은 시체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걸리하고 피리하고 무기도 가마하고도 신발도 신지 않은 피리 불고 막걸리만 마시고 그냥 깨가리 치면서 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장개석의 국부군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유신경에서는 그런 전략 전술을 쓸 수가 없죠. 이것이 공산당의 잔혹한 계략인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미중전쟁 최근에 여러분 트럼프의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왜 칼을 뺐느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티베트와 저기 어딥니까? 미국으로 적에 대한 인종 말살 정책이 히틀러의 나치스트 유대인 종족 말살 정책 이상을 더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자꾸 질투 해가지고 이게 간이 배가
간이 배밖에 나와서 이것을 손을 볼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구실로 해서 이 의회를 달래가지고 중공을 G2를 중공 제거 압살 작전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의회에 OK 사인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인도태평양을 통해서 이것을 포위를 해가지고 한 방에 쳐버려 북한에 가는 석유라든가 쌀이라든가 그런 공급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리기 두 나라가 있죠. 김정은은 물론이지만은 남한의 문재인 주사파 정권 이걸 손보로 하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일명 자네주엘로 돌아선 그 나라, 그 다음에 이란 폭격하려다가 전쟁하다가 말았죠. 그 다음에 중국, 티베트, 위구르 손볼 데가 너무 많아요. 돈 달라고 흉거리는 불쌍한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사파 정권한테는 이미 무기를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미 동맹이죠. 여기는 태극기 부대가 있으니까 한국을 트럼프가 앞장서서 이걸 갔다면 저게 왜 그 트럼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극기 부대 우리 애국당은 공화당이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이 손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베 정부하고 8개월 동안 의논한 결과 와싱턴에서 이번에 너는 미리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1박 2일 동안 아삼리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아베한테 어이 동생 당신이 이거 정리 좀 하고 주사파 정법 정리하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130km가 넘는 김정은이가 열차 타고 하노이 가가지고 헛발질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와가지고 부호투를 냈더니 또 사진 찍고 하니까 이 김정은이가 죽을 맛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이 130km가 트럼프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죽을 맛이야.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협상은 서두르지 않겠다. 이것도 죽을 맛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중국은 이 휴전협정을 1년 반 내지 2년을 끌게 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의 협상의 적자는 이겁니다. 협상은 질질질질 끌면은 자유민주 진영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성질 큰 사람들은 양보를 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몰아치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계산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남아 시체가 돌아가는 건 뭐냐? 그거는 아니다 이야기. 그거는 모르겠다 이야기다. 왜? 좌익과 공산당의 시체 장사는 이런 좌익 운동사 70년을 지금 보고 있죠? 수많은 시체를 밟고 받아서 오늘 대한민국이 벌겋게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선민주주의, 조선 우리 선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악독한 근성은 아니었던 것이고 바로 100년 전에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이런 자유공산주의자들의 부르주아 세력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억지 노름으로 사기 전략 전술을 쓰다가 우리나라의 공산당 책략이 수입되면서 마지막에 시체 장사까지 노름이 소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시체의 산의 산을 넘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이 월커라인을 인쇄장벽 작전을 해가지고 돌파를 했는데 저 낙동강 산하에 기관단총 하나로 해가지고 그놈이 물초계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폭격해가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소년병이 기관단총으로 갈기고 있었는데 중학교밖에 안 나온 놈입니다. 어린 16살인데 그 발목에 뭐가 있습니까? 쇠고랑을 차서 후퇴를 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공산당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이 남북 협상, 오늘은 뭐 평화협정이다, 남북 협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전쟁, 6.25 전쟁 중에 미국 유엔군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몰랐죠? 그런데 이 공산당과 판문점에서 개성에서 판문점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자유소민주국가의 협상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군 제독이 조이 제독이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징글징글하게 당했으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을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여기서 뭐냐? 공산주의자는 하나를 양보하면 너를 달란다? 두 개를 달란다. 두 개를 주면 네 개를 달란다. 그리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민군들, 우리나라 여러분, 한국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아오지 탄강에 있는 국군 포로가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5만 명? 6만 명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아오지 탄강에 있는 그 사람이 탈북을 하면서 밝혀진 이야기예요.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느냐? 포로가 몇 명이 하니까, 무려 6만 명이 중국군 인해전술 포위작전에 포로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군과 북해군이 포로 숫자 협상을 할 때 숫자를 뭐요? 17만 명, 18만 명 잡았는데 어떻게? 6만 명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엔군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기였죠. 자, 인천상륙작전에서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메가더 원수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중공군 참전을 전혀 예상 못했다. 다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웨이크 섬에서 트루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공군 참전은 없다. Absolutely no. 그럼 만약에 오면 좋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don't worry about that. 미군의 막강한 공군과 뭐가 있습니까? 해군이 있죠. 이 군사력이 없으니까 수단도 절절절매니까 공군과 해군으로 만주를 떡을 치고 폭격하면 어떻게? 모택동은 항복을 한다. 스타lin이 어벤치가 개입을 해. 여러분, 이 비하인드 이야기인데 6.25 참전에는 일본의 해군이 참전하고 소련의 공군이 참전했습니다. 공군 참전이 한 1000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복장을 위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중공군이라든가 이런 미국이 중공군 기지를 해가지고 말고 또는 말을 하니까 뽀록나죠. 복장을 중공군이나 북한군 계례 복장을 입고 말고 쉐라쉐라 로스기만 하는데 다른 공군 1000명이 빨로들어 봉사가 됐는데 절대로 어디에 한경남북도에 공군을 왔다 갔다 하지. 강원도 지역 한발스 이남으로는 또는 발로들은 가서는 안 된다.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스탈린은 미국의 소련군 참전에 대해서 알린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엄청난 공군과 화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월 20일경에는 겨울 밤을 통해서 여러분 아다시피 북한은 대마공을 있지 않습니까? 이미 10월 중순이 되면 압록강 도망강은 꽝꽝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50년 60년대 우리 국민학교 때 한강 가면 한강에 얼어서 스케이트 한 거 알죠? 50년대 꽝꽝 옵니다. 야밤에 매복 작전을 해가지고 대마공원으로 투입을 했는데 그 병력이 이미 20만 명이 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북한에는 나무를 패해가지고 갭씩 이동하는 것도 다 보여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북한은 대마공원을 해가지고 숲이 울창하게 우거졌기 때문에 밤에 이동하는 병력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기습작전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공군 참전의 진정한 동기는 국부군을 청소해서 식량을 줄이고 사회의 부자리 방공 세력을 유엔군의 총알밥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국내 불안 소요를 노도를 제거해서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북한의 방공 세력, 기독교 세력들이 엄청나게 수백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김일성의 공산정권 수립에 정권 안정에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공군이 개입되면서
이 전쟁은 6.25 전쟁은 국제전쟁, 뉴 카인드 오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중공군은 중일전쟁이라든가 국공내전에 훈련을 받은 아주 전투의 베테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6.25 전쟁 한강 이남을 이 의정부 전선을 해가지고 평택으로 해가지고 오산 대전 쪽으로 뚫은 주 방위선이 원래 이 북한 주력부대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만주에 있던 우리나라의 모택동이 약속했던 만주에서 중공군 회화에 있었던 북조선 부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유엔군이 질려버린 게 뭐냐면은 괭가리, 피, 야밤에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명을 경시하면서 인해전술을 치게 됩니다. 죽여도 계속 내려옵니다. 자, 기관 단속을 너무 갈깁니다. 탄약이 떨어집니다. 이거 너무 많이 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기관총에 총실이 휘어버립니다. 벌겋게 휘어버립니다. 그럼 그 힘도 뭐 있습니까? 오줌을치 갈기버리면서 이것이. 자, 포위가 됐습니다. 보급이 다 떨어지죠. 2, 3일. 물 떨어져, 뭐 떨어져, 다 떨어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물 떨어집니다. 포위가 됐는데, 중공군한테. 그럼 물 떨어지면 군대에서는 뭘 먹어야 됩니까? 우리 가시방송 한번 말씀해 주시오. 군대에서 물 떨어지면 뭐 먹어요? 전투에서. 갈기는 거 알죠? 삽바. 오줌을 철무로 받아가지고, 오줌을 먹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짠돌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어디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제가 6.25 전쟁에 인공군 전설에 참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지만 가까운 군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위, 기습, 내복, 참호, 깡구로 만듭니다. 유엔군이 어떻게 되느냐? 노이로제가 됐다. 노이로제 아시죠? 베트남에서는 전투에서 이 깡구 자체는 깊이가 된 것이 그리고 노이로제인데 중공군이라고 하면은 꽹가를 치고 피리를 불면은 전투를 하지도 않고 뭐예요? 퇴각을 부른다. 그런데 제가 아다시피 나가스 메가더가 이제 장군작전 이후에 실패를 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너럴 like Japan too much. 그리고 한국의 실정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밑에 하고는데 전반적으로 다 믿기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나가스 메가더 장군은 한 번도 한국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해요.